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10시에 경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출석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벌써 이제 기가 확실히 꺾였고 오늘 안 나가면 체포영장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명분에서 아 이거 큰일 났다 한 걸 다 알게 된 거죠. 교수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오게 된다면 네, 경호처 직원들도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네, 내가 잡히면은 이거 무너진다 이런 네, 생각에 네. 출석을 한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 발로 나오긴 나오죠. 여기에서도 체포할 수도 있죠, 사실은. 사실 긴급 체포할 수 있지 긴급 않습니까? 체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 그 기존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게 상당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긴급 체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있는데 우려도 있는데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죽는다. 한 번에 무너진다. 이런 거고 또 어쨌든 자기 발로 나왔는데 긴급 체포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정서로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죠. 아니, 왜냐하면 또 들어가면 또 막을 건 뻔해 보이잖아요. 2차 소환까지 불응했고 3차 이제 소환돼서 나오는데 체증한 거 봐야죠. 네, 체증한 네. 거 봐서 공무집행 방해했지 않습니까? 이 지시한 네. 거 아닙니까?라고 네, 하면서 이거 긴급한 체포 사유가 있다. 체포를 하고 일단 네.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거 따져보는 네, 영장에서 네. 따져보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네. 터줄 결심이라고 했는데 잡혀갈 결심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잡혀갈 결심. 지금 이제 예. 그 경호처가 참 특이하게도 경호처장 중심으로 항상 움직였는데 네. 현 정부 들어와서 이 정권 들어와서 김건희라든지 그 음덕을 입은 여러 사람들 네. 등등 또 김용현 등등의 음덕을 입은 사람들 네. 위주로 이제 소위 고속 승진이라든지 기수 역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맹종파 충성파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이제 실세가 된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김성훈 씨도 여러 가지 알려진 게 이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 같이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김용현 씨 눈에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이면에 그 누나가 어디 대학 교수인데 김용현 씨랑 친해서 어땠다라는 얘기도 이제 많이 들려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 박종준 씨가 인간적인 어떤 토로들을 주변에 했던 게 있었나 봐요. 들려오는 게 제가 이제 확인은 안 된 건데 분명히 유력한 분한테 들은 게 예. 야인으로 있을 때 이제 예. 공주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과정 또 일각에서는 받았다고도 얘기는 하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유 목회나 하지 왜 이렇게 저기를 해서 이렇게 힘들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제 경찰대 2기 수석 하고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동기분 제가 아주 가까운 그 동기분이 있습니다. 등등이 연락도 하고 전화를 잘 안 받으니까 메시지도 남기고 한 게 이쯤 하면 너 충분히 했다. 그리고 국민과 역사를 생각해라. 너의 당당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이유로 메시지도 보내고 그래서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걸로 예를 들어 본인이 최고 실세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직원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뭐 처장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최고 실세는 아니고. 네, 최고 실세도 아니고 무슨 네. 굉장히 뭐 윤석열 씨랑 뭐 깊은 인연으로 오랜 세월에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지금 연원을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호처 차장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네. 늘공 직원들에 대한 어떤 애틋함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워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려요. 그러면 본인이 가장 합법적으로 면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본인은 밖으로 나와서 잡혀가고 그러면 그 극렬 저항하는 뭐 차장들 중심으로 싸우고 뭐 네. 해봐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물론 저의 희망입니다. 희망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취재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 네.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 윤석열을 그야말로 지키는 이 방어막의 최정점에는 처장보다 차장이 오히려 뭐 실제로 점이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나와 맞아요. 있었잖아요. 실제로 공포탄을 쏴라 총격을 해라 했다는 네. 그 장면도요. 많은 사람들이 언론 기사에 처음에 처장이 했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었어요. 제가 뭐 제보원 때문에 그런데 어떤 네. 장면이었냐면 그 안에서 식당에서 뭐 회의를 하고 뭐 하는데 네. 처장은 없었고 차장과 경호본부장이 본부장이, 예. 마치 처장의 전원처럼 얘기를 아하.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마치 그게 이제 흘러나오기를 처장이 지시했다는데 처장은 네. 그 자리에 없었고 차장이 마치 윗선에서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공포탄 실탄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처장은 없었잖아요. 처장이 예. 했다는 보장이 없죠.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상황 자체가 경호처장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긴급 체포가 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될 수 있죠. 예. 될 가능성이 큰데 내일 또 이제 경호처 차장 3차 소환 조사 일이에요. 네. 내일은 또 예, 예. 거기에 이 차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것도 좀 봐야겠네요. 아마 처장이 이제 잡혀가면 차장 안 나오겠죠. 차장까지 잡히면 나가면은 잡힌다. 예. 그러면 아예 이제 와야 되는 거니까 경호처 자체가 본인이 아하. 언론에 얼마나 큰 비중으로 다뤄졌는지 뭐 본인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일종의 내란에 동조한 주범 성격으로 내가 꼽히고 있구나라고 걱정을 하고 있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함부로 나오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한남동 관저 정문 쪽 모습인데요. 차량이 좀 나온 차도 있고 들어간 차도 있고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보니까 예, 오늘따라 더 이제 분주해 보이고 그 울타리 앞에는 이 국민의힘의 원외당협위원장들도 지금 모여서 네. 지키겠다. 뭐 거기에 원희룡 전 장관도 함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또 냈다고 그러고 아마 뭐 이미 원희룡 장관도 운명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네.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방송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공동 운명체처럼 움직이는 거죠. 네. 제가 저기 참석한 원외 당협위원장 한 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저께. 뭐라고 하던가요? 참 울며 겨자 먹기 계보 정치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천과 여전히 그 계보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저게 와야 되지 않는다. 저 스크럼이 자기들만의 그 스크럼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가 아까 현장에 있는 게 자기 정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그런 생각을 예, 가지고 있다. 종국적으로 윤석열을 막을 수 없다는 거, 체포를 막을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가서 얼굴 비춰야만 하는 개인적 사유들이 다 있는 거죠. 굉장히 씁쓸한 어떤 정치의 허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정광훈 씨 앞에 찾아가서 뭐 이 90도로 인사하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여기서 참 한 예. 가지 저희가 꼭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지만 네.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 좀 근본적인 돌아볼 부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나이 투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게 김용현 장관 등등이 육사를 다닐 때 38기 네. 그러니까 한 학번으로 치면은 7, 8학번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시대에 그 나이 투쟁 이런 것들이 육사의 필독서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 이제 지금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그 당시에 그랬다 이런 이제 설들이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씨도 그 네. 후보 시절에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동경 이런 류로 얘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나치 히틀러 이들이 국민적인 거를 확 끌어당길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한 4-5가지 요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가 이들이 계속해서 경제 회복, 경제 활성화를 얘기합니다.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 직후에 히틀러가 이제 대중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회복하겠다. 강력하게 경제 안정화 정책을 써서 독일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네. 지금 황당하게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음. 어떤 공범 성격의 사람들이 일제히 맨 앞쪽에 꺼내는 게 항상 경제 안정화, 경제 회복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예. 강력한 갈라치기를 합니다. 친미, 지금 친중, 또 한쪽에서 친미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네. 너희들은 친중이야 이런 식으로 확 갈라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유대인 공산주의자에 대한 강력한 갈라치기를 하면서 대중 선동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세게 합니다. 네.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저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탐독한 이 사람들이 벌써 또그 100년여 전략대로 전의 일이잖아요. 그들이 이 득세를 했던 게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변치 않았다. 제가 조지 오웰 80년 전에 네. 써졌던 동물농장 얘기를 한 적이 동물농장,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지금 100년이 후퇴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자, 다시 한번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시에 경찰에 출석을 하겠다, 조사를 받겠다라는 얘기. 경호처가 입장을 내놨으니까 아마 출석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할 거냐? 조사하고 조사를 하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통해서 바로 긴급 체포를 할지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 긴급 체포 뭐 저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는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차장 뭐 차장도 마찬가지 지금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는 게 이번 체포 작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네네. 긴급 이걸 체포 그래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긴급 체포해야 된다. 네네. 체포될 결심도 있을 수 있다. 네, 예. 체포를 해야 된다. 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박종준 처장이 출석을 하면서 경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정부 기관간 유혈 사퇴 안 된다. 이 말을 했는데 뭐 누가 유혈 사태를 누가 생각을 하고 누가 먼저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는 자다 봉탕 두드리는 소리죠. 그리고 정부 기관 간 충돌 방지 위해서 최상목 대행의 중재 요청을 뭐 했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무나 심플합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습니다. 군 통수권까지 이어받은 사람이 그게 없다고 뭐 법리 해석을 헷갈리고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그러면 지시하면 됩니다. 순순히 응해라. 아하. 법을 지켜라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좀 단순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체포 그러니까 체포하는 게 아니라 국격에 맞는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렸고 예. 국민의 총뿌리를 겨눈 범죄자입니다. 체포하는 게 국격입니다. 체포하는 게 국격이다. 영국 BBC에서 보도하잖아요. 네. 왜 저렇게 범죄자를 체포하는 게 안 되느냐라고 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국격입니다. 지금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좀 투자도 처리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보도가 좀 되고 있던데 네. 그만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이른바 이제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천연자원만 막 팔면서 이 과일 팔면서 아예 시스템이 안 되는 그런 나라에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제 내려가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고 박종준 처장은 뭐 윤 대통령 윤석열 이 체포 이 국격에 맞지 않다 하고 있지만 이걸 누가 과연 수긍하고 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체포에 응하고 예. 합법적인 법 집행에 응하는 것이 국격을 그나마 자기들이 추락시킨 국격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길이 되겠죠. 네. 그러면 헌법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 조항대로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한데 그렇죠. 그럼 윤석열은 이렇게 3차 소환까지 응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남동 현장 실시간으로 오마이TV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버티니까 우리가 졌어 수갑 네. 안 채울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대로 박종준 처장의 말을 네. 제가 반사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또 격에 맞게 예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격이 뭘로 갔어요? 자범으로 갔죠. 자범답게 예우를 하겠습니다. 자범답게 예우를 자범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제 자범. 자범만도 못한 내란숙의 거죠. 그러니 그에 맞게 예우를 합당하게 원하는 예. 대로 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요. 자,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